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유형은 처음에 2차 방정식이랑 그리고 2차 함수의 관계라 부르는 그러니까 어디지? 여러 가지 방정식 전에서 나오는 단원에서도 한번 처음에 등장을 했다가 그게 한 번 더 등장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돼. 그러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물어보는 게 맞기는 맞지. 왜냐면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실근의 부호의 풀이를 뭐 수업 때 배운 사람들은 알지만 합과 곱과 판별식을 비교하자. 그래서 판별식 얘기는 방정식 얘기고 합과 곱도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랑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 단에서 배우는 게 맞는데, 근데 그때는 합이나 곱을 뭐 양수, 음수 판단을 할 때 부등식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워왔던 부등식이 1차 부등식밖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통은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에서 여러 가지 부등식이 시험 범위 나갈 때 그때 훨씬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게 돼. 그래서 이제 지금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에서도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부등식을 배우면서 지금 내가 설명을 찍어 놓은 거고, 혹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배운 상황에서 그때 이 영상을 보러 온 사람들은 2차 부등식이나 연립 부등식과 관련된 내용은 기말고사 범위라는 거 알고 그거 판단해서 이 영상 봤으면 좋겠어. 어쨌든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등장을 하는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녀석은 합과 곱, 즉 근과 계수의 관계랑 판별식을 섞어 놓고 만든 문제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그때 일단 문제에서 등장을 하기로는 이제 말 그대로 실근의 부호, 두 근에 대해서 부호를 알려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두 근이 부호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두 근이 모두 다 양수인 경우입니다 라고 문제에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두 근이 모두 음수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제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는 두 근이 뭐 전부 다 부호가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두 근이 뭐다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지기도 할 거야. 그때 너희들은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확인해야 되는 요소는 딱 세 가지. 합과 곱과 판별식을 확인을 하자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합곱 판별식을 보면은 어떤지 그거는 이제 문제를 볼 때마다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 라고 받아들여 주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건 합곱판을 확인합시다. 어쨌든 그때 합은 어떻게 되겠지?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보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라서 합은 양수고요.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곱은 양수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자.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하면 음수와 음수의 합이니까 합은 음수, 음수와 음수의 곱이니까 곱은 양수. 뭐 여기까지는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잖아. 부호 확인 정도는 양수 두 개 더하면 얼마일까? 뭐 음수 두 개 곱하면 얼마일까?를 문제 풀 때마다 떠올리라는 거지 외우라는 게 절대 아니야.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녀석은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이 주어졌을 때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때 부호가 반대입니다라고 하면은 곱하면 무조건 음수인 건 명확하단 말이야. 근데 더해보면은 어떨까?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 있고, 심지어 3과 마이너스 3이 근이라고 하면 합이 0일 수도 있어. 즉 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합과 곱은 즉 근과 계수의 관계는 확인을 했다 치고 이번에는 판별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일단 우리는 양수가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두 근의 부호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합과 곱을 보자라는 얘기인데, 합이 양수고 곱이 음수기만 하면 무조건 두 근은 모두 양수밖에 안 되겠니? 아니지. 예를 들어서 한 근이 1 플러스 i고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i가 되면 더해보면 2가 나오고 곱해봐도 2가 나와. 즉 합이 양수, 곱이 양수인 것 중에는 양수, 음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허근의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실근입니다 라고 만들기 위해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여기 유형의 이름 봐도 실근의 부호라고 이름이 붙어 있듯이 우리는 실근입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밝혀줘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두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근인지 서로 같은 두근인지를 모르는 상황이라서 판별식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를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어쨌든 합과 곱을 보고 나서 허근일 수도 있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실근입니다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 그런 이유로 합과 곱 그리고 판별식을 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세 번째인 뭐 서로 다른 부호의 두근이 나왔습니다 라는 것에서는 판별식이 뭐가 되겠지? 일단 0보다 커야 되는 건 명확하기는 해. 일단 부호가 반대니까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 무조건 다른 근이기 때문에 실근으로서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지자 판별식은 양수. 뭐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곱이 음수입니다 라는 거를 해결을 해보면 아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라 그랬고, 2차 방정식에서의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고 a분의 c가 음수입니다 라고 하면 두 문자 a와 c를 나눴을 때 음수가 되면 곱해줘도 음수가 됩니다 라는 말이 되는데, 여기서 판별식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을 했을 때 b제곱만 보면은 일단 양수 아니면 0인 놈일 거야. 근데 여기서 ac가 우리가 반드시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음수인 놈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뭐가 되지?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거야. 즉 양수에다 양수를 더했기 때문에 판별식은 이미 0보다 커졌어. 우리가 판별식 0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곱이 음수가 되면 자동으로 판별식은 이미 양수가 돼 있다. 그 말은 판별식을 굳이 보지 않아도 곱이 음수라는 거에서 이미 판별식은 만족을 했다는 얘기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굳이 판별식이 양수란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거는 아니야. 근데 볼 필요가 없이 곱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너희들이 봤을 때 두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두근이 모두 음수입니다, 두근의 부호가 다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뭐 하자? 합과 곱과 판별식을 보는데 그 중에서 근의 부호가 다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될 때는 누구만 보면 된다? 곱이 음수입니다를 보면 돼. 자, 뭐 예를 들어서 한 두 문제 정도만 한번 풀어볼까? 첫 번째, x에 관련된 2차 방정식 x제곱의 마이너스 2에 m-1의 x 마이너스 m제곱의 플러스 3m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또는 두 양근을 갖는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해보자. 그때 뭐 예를 들어서 m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였다고 쳐볼게. 그러면 일단 너희들은 이제 두 개가 모두 다 양근이 주어졌구나, 즉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확인할 요소 뭐뭐뭐가 나온다. 합과 곱과 판별식을 봅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때 합을 구해보게 되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1차의 계수 부호 반대로 해주면 되니까 2의 m-1이 되고, 양근 두 개다 보니까 합은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m은 1보다 큽니다가 될 거야. 두 번째 곱도 한번 볼게요. 곱을 보게 되면은 상수항의 계수 부호 그대로 확인을 한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m제곱에 플러스 3m 마이너스 2가 되고, 양근 두 개를 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가 될 거야. 그래서 m제곱에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를 풀면 되고, 인수분해 해보고 나면은 m의 범위는 뭐가 나오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래서 일단 m의 범위 두 가지가 나왔고, 마지막 판별식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 4분의 d로 갈게요. 그러면 m-1의 제곱에 플러스 m제곱에 마이너스 3m 플러스 2가 나오고, 판별식은 이번에는 원래는 공식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라고 했지만 그거는 그냥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라고 했던 얘기일 때고, 지금 문제는 서로 다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m제곱에 마이너스 5m 플러스 3이 0보다 크세요. 그래서 1과 2 1과 3 마이너스를 둘 다 붙여주게 되면 m은 2분의 3보다 큽니다 또는 m은 1보다 작습니다가 나오게 돼. 그래서 이제 이 세 녀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즉 연립부등식을 풀어보자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m의 범위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m은 2분의 3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두근이 모두 양수거나 두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가 해결을 해주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문제 하나 가볼게. 얘는 지우고, 자, 하나 더 풀어보자. 어디로 가볼 거냐면,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얘를 한번 볼게. x제곱에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 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가져요 라고 주어졌다고 해보자. 됐지? 자, 그럼 일단 서로 다른 부호에 대해서 어쨌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무슨 유형이 되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랑 판별식 이용하는, 즉 합곱판을 이용하는 실근의 부호 유형인 건 너네들이 인지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서로 다른 부호니까 뭐만 확인을 하자? 곱만 확인을 하자. 그래서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를 구해봤을 때 음수가 나오면 되겠네. 따라서 1과 4 마이너스 붙여주면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그냥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문제가 항상 이렇게만 나온다?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자, 문제 하나만 더 확인을 할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나올 수도 있냐면, 문제를 하나 더 가지고 와볼까? 보자. x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입니다 라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일단 얘가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는다고 주긴 줬어. 그럼 이제 뭐만 확인하면 되겠지? 곱이 음수입니다. 확인을 하면 될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4 곱이니까 곱이라 쓸게. 얘가 음수다. 따라서 a는 뭐다? 4보다 큽니다.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주기도 하냐면 그 뒤에 단 양의 근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또는 작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줄 거야. 지금은 일단 내가 크다라고 할게요. 클 때 그때 뭐 a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였다고 쳐보자. 그러면 양근의 음근보다 절대값이 크다라고 했어. 그럼 뭘까? 뭐 예를 들어서 5고 마이너스 3이라 치면은, 또는 7이고 마이너스 1이라 치면은 더해졌을 때 어떻게 될까? 양수가 될 거야. 즉 아까 내가 개념 설명을 할 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합을 보지 않는 이유,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합이 볼 필요가 없어지는 이유는 뭐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보지 않았던 거야.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뭐가 되도록 만들 필요는 없었던 거지. 그 말은 알게 한다면, 합의 부호를 알 수 있게 뭔가 정보 제공을 더 한다면 그때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말은 합을 반드시 양수로 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문제처럼 양근과 음근의 절대값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지금 내가 하는 거 합이 양수입니다를 반드시 확인해달라는 문제가 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 범위를 겹친 걸 찾아보게 되면 4보다 크고 5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될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가 실근의 부호입니다. 뭐 양근입니다. 두 근이 모두 양근입니다. 두 근이 모두 음근입니다. 또는 두 근이 부호가 다릅니다 라고 줄 때는 합곱판을 보자. 그때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곱만 보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양근과 음근의 절대값에 대한 얘기를 준다면 합도 추가적으로 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뭔지 알겠지? 여기까지가 실근의 부호 유형에 대한 영상 강의였으니까 수업 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여기서 다루는 거니까 네, 이제 숙제 하던가 또는 테스트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참고하도록 하세요.